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회사 갈 일이 없고 시간은 많은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속에선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나이에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가만히 앉아 시간만 보내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도 내 가게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손님들이 웃으며 드나드는 공간,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는 삶, 그림처럼 그려보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창업이라면 세상에 망하는 가게는 없을 겁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는 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전 재산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진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가게 문을 열었다가 3년 안에 허탈하게 문을 닫는 일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60대 이상의 창업자 절반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힘들게 모은 퇴직금, 전세보증금, 노후자금까지 모두 날리고 남는 건 빚, 건강 악화, 가족과의 갈등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의 준비 없이 창업을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급하게, 너무 막연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모아 억 단위 자본으로 가게를 차립니다. 동네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카페나 치킨집, 반찬 가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보는 눈에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손님이 있어 보이지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죠. 경험 없이, 분석 없이 들어간 가게는 매출이 들쑥날쑥하고 지출은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가장 안타까운 건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억지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놀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심리로 가게 문을 여는 경우 시작부터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지탱할 힘이 약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전부터 꿈꿨던 로망을 퇴직 후에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꼭 내 이름 단 카페를 해보고 싶었어. 나만의 반찬 가게를 한번 열고 싶었지. 그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꿈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 생존 게임입니다. 수요가 있는지, 입지는 괜찮은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지, 이 모든 걸 명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준비 없는 올인형 창업, 둘째는 차별성 없는 유행형 창업, 셋째는 감정에 휘둘린 무동기 창업, 넷째는 시장 조사 없는 로망형 창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들어 창업은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업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의 나이와 삶의 경험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순 이후 창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과 망하지 않는 창업의 구조, 그리고 창업보다 더 나은 대안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예순 이후에도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창업은 정말 가능할까요? 그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 창업에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속 가능성, 경험 활용, 관계 기반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 자본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이라고 하면 단위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창업의 흐름은 다릅니다. 적은 돈으로 작게 시작해서 오래 버티고 천천히 단골을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지출 규모, 필요한 재료비, 일의 강도까지 모든 것이 내 몸과 형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경험 기반의 창업은 실패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경험, 직장에서의 전문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나만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랜 시간 회계 업무를 해온 분이라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상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독서, 지도사나 논술 코치,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 같은 교육형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죠. 은행에 다니셨던 분이라면 시니어를 위한 금융 상담, 재무 설계,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강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창업은 초기 비용도 크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잘 아는 분야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할수록 신뢰도도 더 커지죠. 세 번째 진실은 혼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60 넘어서의 창업은 혼자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권 분석,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장년 창업센터나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기초 창업 교육, 상담, 공간 제공까지 생각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곳에 문을 두드려 보는 것 자체가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창업에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패턴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나에게 맞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는 경력 재활용형 창업입니다. 이 유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지도, 독서 습관 잡기, 논술 코칭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그건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미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초기 시행착오도 적습니다. 또 회계사나 세무사로 일하셨던 분이라면 퇴직 후에 1인 세무 상담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은행이나 보험업계에 계셨던 분들은 시니어 대상의 금융 교육 강사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력 재활용형 창업은 자본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나이 든 창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틈새 시장형 창업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분야, 혹은 고령층을 위한 특수 수요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례 지도, 요양 서비스 연계, 복지 연구, 렌탈 등입니다. 요즘은 부모님 돌봄을 직접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꺼리는 일이라도 내가 정성을 담고 진심을 다해 따뜻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이건 틈새가 아니라 확실한 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형 창업입니다. 고향이나 시골로 내려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원을 활용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카페를 열고 근처 농가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로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쇼핑몰과 연계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내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삶을 꿈꾼다면이 유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유 자원형 창업입니다. 이건 큰 투자 없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남들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남는 방 한 칸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창고 공간을 작은 창작 공간으로 임대해주는 식이죠. 또 어떤 분은 사용하지 않던 장비나 공구 혹은 악기 같은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하면서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처음부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조금씩 운영하면서 확장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플랫폼 연계형 창업입니다. 이건 요즘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배달 앱, 재능 공유 플랫폼,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내가 가진 능력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글을 써서 판매하거나 퇴직 전 교육 경험이 있는 분은 타링이나 클래스 같은 플랫폼의 시니어 대상 강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팔 수 있고 꾸준히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5가지 유형 어느 하나도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단 하나, 나답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이 일이 내 삶에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창업만이 답일까? 혹시 창업보다 더 나은 길은 없는 걸까? 이제는 그 대안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정말 창업이 나에게 맞는 길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가게, 내 공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무언가를 꿈꾸지만 그 꿈이 꼭 창업이라는 형태로만 실현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창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며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을 조합한 현금흐름 구조입니다. 오래전 전세로 내놨던 집을 월세로 전환하면 그 자체로 꾸준한 생활비 수입원이 됩니다. 조금씩 여윳돈을 모아고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 수익만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일자리는 노동 시간이 길지 않고 업무 강도도 비교적 낮으며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행정보조, 학교나 시험장의 감독관, 도서관이나 복지센터에서의 안내활동, 문화센터, 강사 같은 역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수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부업형 노동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분류, 문해 강사, 온라인 튜터 같은 일은 하루 서너 시간만 투자해도 월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가능한 일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부담도 적고 꾸준히 이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이 모든 대안은 창업에 비해 초기 리스크가 훨씬 적고 필요한 자본도 거의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반대로 창업은 처음부터 큰 자본이 들어가고 심리적인 부담도 크며 한번 실패했을 때 돌아갈 길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선택하기 전에 꼭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일이 나의 경험과 강점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 일을 최소 2년 이상 수익 없이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배우자와 자녀는 이 선택을 함께 응원해 주는가? 만약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그제야
비로소 창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길을 먼저 걸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은 은퇴자의 자유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젊은 사람도 실패하는 것이 창업이고, 60 넘은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그만큼 더 깊은 준비와 단단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업은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시작하는 것. 그럴 수 있다면 창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빛내주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경제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